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가 있는 저녁 어떠신가요? 아나운서 한상원입니다. 오늘 하루 이슈들을 살펴보는 스포츠 타임라인으로 출발합니다. 메이저리그 LA 다저스의 슈퍼스타 오타니가 2년 만에 마운드에 올라 투수 복귀전을 치렀습니다. 오타니는 샌디에고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이자 선발 투수로 출전해 1이닝을 던지는 동안 안타 2개를 맞은 뒤 희생플라이로 1실점하면서 공 28개를 던지고 마운드를 내려왔습니다. 내셔널리그에서 선발 투수가 1번 타자로 출전한 건 지난 1901년 짐 존스, 1953년 엘빈 다크 이후 오타니가 세 번째입니다. 한편 오늘 경기는 다저스의 6대3으로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프로농구 신인상을 수상했던 KCC의 이승현이 현대모비스로 이적합니다. KCC는 이승현과 전준범을 현대모비스로 보내고 장재석을 받는 2대1 트레이드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 소식은 잠시 후에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프로축구 K리그1 전북현대의 선두 질주를 이끄는 전진우가 5월 이달의 선수로 선정되면서 2회 연속 이달의 선수로 뽑혔습니다. 이달의 선수상을 2회 연속 받은 것은 무고사와 이동경에 이어 전진우가 역대 세 번째입니다. 한편 전진우가 세르비아 명문 지베지다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소식이 세르비아 매체를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프로야구 하나가 손가락 부상으로 이탈한 플로리얼의 대체 외국인 선수로 외야수 리베라토를 영입했습니다. 하나는 도미니카 출신 왼손 타자 리베라토와 6주간 총액 5만 달러에 계약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한편 김강민 KBO 전력강화위원회 은퇴식이 SSG 랜더스에서 열립니다. SSG 구단은 28일 인천 SSG 랜더스 필드에서 열리는 한화의 홈 경기에서 김강민 위원의 은퇴식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유도 남자 81kg급 세계 랭킹 1위 이준환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3년 연속으로 동메달을 따냈습니다. 이준환은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대회 남자 81kg급 동메달 결정전에서 세계 31위인 우즈베키스탄의 토이이에프를 외깃 업어치기 한 판으로 꺾고 동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스포츠. Shout out to them people. You can catch me. 다양한 농구 이야기를 전하는 주간 농구 시작하겠습니다. 손대범 농구 전문 기자, 조현일 농구 해설위원, 배우 겸 해설위원인 박재민 씨와 함께합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먼저 파이널의 열기가 뜨거운 NBA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죠. 시리즈 전적 2승 2패 상황에서 오늘 5차전이 있었죠. 네, 젊은 스타 제일런 윌리엄스가 40득점을 기록하면서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에 3승 2패 리드를 안겼습니다. 오늘 홈에서는 5차전에서 인디애나 페이서스에 120대 109로 승리를 거뒀는데 4차전보다 더 뛰어난 화력을 앞세워가지고 이제 우승까지 1승만을 남겨놓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퐁당퐁당 엎치락뒤치락이었는데 오늘 그 승패 균형이 깨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인디애나 페이서스는 오늘 패하기 전까지 이번 2025년 플레이오프에서 단 한 번도 연패가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시리즈 전적 2대1로 앞서던 상황에서 4차전 104대 111로 패했고요. 그리고 오늘 5차전 109대 120으로 지면서 인디애나 2025년 플레이오프 첫 연패가 파이널에서 나왔고 반대로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는 대망의 창단 이후 첫 우승까지 단 1승만 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클라호마 시티가 진짜 우승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오늘 경기는 어디서 승부가 갈렸다고 보세요? 박재민이 우는 것 같은데 지금? 촉촉합니다. 네.
오늘 네, 말씀하시죠. 일단 실책 개수를 놓고 본다면 사실 양 팀 다 비슷비슷했거든요. 네. 큰 차이가 나지는 않았는데 실책의 질이 안 좋았습니다. 결국은 가장 따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인디애나가 OKC를 계속 따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중요한 상황에서 나왔던 실책, 그리고 인디애나가 굉장히 강점 중에 하나가 드라이빙 다음에 3점 라인 바깥으로 빼주는 킥아웃 패스거든요. 이 킥아웃 패스에 대해서 OKC가 오늘 철저하게 준비를 해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완전하게 공략을 하면서 결국은 3점 슛도 기회를 주지 않았고 드라이빙도 기회를 주지 않는 등 완전 원천 봉쇄를 당했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윌리엄스와 길저스 알렉산더가 71점을 폭발했던 것에 반해서 오늘의 이제 인디애나 페이서스의 가장 공격의 중심인 할리버튼 같은 경우는 필드골을 단 하나도 성공시키지 못하고 자유투만으로 득점을 이끌어갔고요. 결국 이제 이 듀오 두 명의 탑 플레이어들 OKC와 인디애나의 듀오의 경쟁에서 완전히 인디애나가 밀렸던 것이 오늘 페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봅니다. 네. 자, 이렇게 5차전 정도까지 왔으면 이제 양 팀 서로 굉장히 파악이 잘 되어 있는 상태일 텐데, 그래서 감독 간의 이제 전략 전술 대결도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팀 다 뭐 기본적인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칼라일 감독도 복잡한 걸 얘기하기보다는 아주 기본적인 거, 리바운드, 수비 뭐 그런 부분에서 갈렸다고 또 실토를 했는데 실제로 집중력적인 부분, 박재민 의원이 말했던 실책 부분 이런 것들이 좀 간단하게 갈렸었는데 사실 리 칼라일 감독이 그동안에 좀 기민하게 상당히 로테이션도 대처를 해왔는데 오늘은 좀 이 백코트 자원들이 그렇게 부진한 상황에서도 좀 변수를 꺼내지 못했다는 점이 많이 좀 아쉬웠습니다. 네. 주현님 위원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도 뭐 비슷하게 봤는데 오늘 칼라일 감독이 이 볼 핸들러들 TJ 맥코넬과 할리버튼, 네, 그리고 또 이 앤드루 네마드 이 세 명에서 턴오버가 10개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책이 너무 많았는데 그래도 맥코넬이 나왔을 때 2점 차까지 쫓아갔다면 좀 길게 써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리칼라일 감독이 초반에 지난 4차전 석연치 않은 판정 때문인지 의도적으로 테크니컬 파울을 받긴 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이후에 좀 챌린지를 쓰는 과감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해서 여러모로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네. 자, 5차전을 가져간 팀의 우승 확률이 80%가 넘습니다. OKC는 진짜 유리한 고지에 섰어요. 네, 2승 2패 상황에서 5차전을 이긴 팀의 이 우승 가능성이 83.9%. 말 그대로 상당히 높다고 볼 수가 있겠고, 다만 6차전이 원정 경기이기 때문에 또 인디애나가 그동안에 그래도 한 경기 지고 나서 그 다음 경기는 평균 14.8점 차로 이겼더라고요. 뭐 비록 연패에 빠지긴 했지만 홈에서 치르는 만큼 좀 반격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6차전은 이제 20일 금요일로 넘어가는데, 자, 6차전 예상을 하려고 보니까 지난주 저희가 이제 3차전 예상했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손대범 기자만 맞췄습니다. 네. 이렇게 웃음이 어색하죠. 예, 박재민 의원도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닌가. 3차전을 제가 인디애나를 안 꼽았다고요? 박재민 의원은 본인의 예상을 잘 기억을 못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군요. 네. 네. 뭐 이 작금의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믿음을 제가 네. 충분히 갖지 못했다는 점을 반성을 하면서 6차전은 믿겠습니다. 인디애나로 가겠습니다. 인디애나. 이거 반성하게 되네요. 할리버튼이 좀 몸이 불편해 보였거든요. 이제 그 부분이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네, 종아리 쪽에 통증을 느껴서 경기 도중에도 라커룸을 다녀왔어요. 그쵸. 그래서 응급 치료를 받고 뛰긴 했는데 오늘 할리버튼이 야투를 하나도 못 넣었습니다. 네. 그리고 4득점이 본인의 플레이오프 커리어 최저 득점과 동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할리버튼이 뛰지 못한다면 뭐 인디애나 페이서스의 승리 가능성은 낮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네마드 또 벤치에 맥코넬 같은 좋은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뭐 할리버튼이 당연히 건강하게 뛰는 것이 급선무이긴 하지만 또 의외로 공백이 크진 않을 수도 있다. 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6차전 승리의 향방은 두 분께서는 어디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6차전에서 바로 그냥 챔피언 결승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아마 6차전이 끝나면은 인디애나 선수들이 이제 코트 한가운데 서가지고 현수막 들고 다음 시즌 더 강해져서 돌아오겠습니다. 그거 NBA에서 하나요? 봤던 건데. 야, 이거 많이 봤던 건데. 현수막 들고 인사할 겁니다. 네. 네, 오클라호마 시티가 이기지 않을까. 네. 저는 인디애나 페이서스의 홈 2점. 네. 네, 그러니까 외부적인 환경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저는 7차전까지 갈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습관적인 패스를 버려야 됩니다. 지금 계속해서 맞아요. NBA 네. 그러니까 인디애나 같은 경우는 습관적으로 센터 쪽으로 이제 가운데 쪽으로 드라이빙을 하면서 180도 돌아서 뒤쪽으로 빼주는 패스. 그러니까 네. 저희가 감독님들이 흔히 기본기 얘기할 때 절대 하지 말라는 패스를 네. 인디애나는 굉장히 잘 활용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변칙인 거죠. 근데 그 변칙을 5번 당하지 않겠다는 OKC. 결국은 드라이빙 할 때
비어 있는 바깥에 양쪽에 45도에 있는 이제 슈터들한테 미리 수비수가 가 있거든요. 네. 오늘 너무 손쉽게 10개를 넘게 뺏겼기 때문에 습관적인 패스를 하지 않는다면 6차전을 가져오면서 마지막 7차전에 진검승부가 겨뤄지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네. 인디애나 선수들이 우리 방송을 봐야 할 텐데요. 뭐 보겠습니까? 현수막 들지만 않았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파이널이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대형 트레이드가 나왔습니다. 네, NBA는 파이널을 치르지 않는 팀에 한해서 파이널 기간에도 트레이드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뭐 보통 큰 트레이드가 아니었습니다. 올랜도 매직과 멤피스의 트레이드가 터졌는데 올랜도 매직이 데스먼드 베인이라는 5년 동안 3점 성공률 40%가 넘는 리그 최고의 슈터를 영입하는 대가로 멤피스에게 켄타베스 칼드웰 포프 그리고 콜 앤서니 그리고 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권을 무려 4장이나 줬거든요. 이 4장이 올해 드래프트 16순위 픽 그리고 2028년과 30년 올랜도 자체 1라운드 지명권인데 이거는 보호 조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퀄리티가 높은 그런 픽이고 2026년 1라운드 지명권 스왑 조건이 있고 그리고 픽 스왑 권리가 한 장에 포함된 아주 많은 것들을 멤피스가 받아왔습니다. 야, 데스먼드 베인이 근데 이 정도였을까요? 원래 뭐 급한 팀들이 또 비싸게 질러야 될 수밖에 없고 네. 미켈 브리지스가 팔릴 때 1라운드 픽 5장이었으니까 네. 뭐 올랜도 매직이 지난 시즌에 3점 시도 꼴찌 성공 꼴찌, 성공률 꼴찌였거든요. 네. 그래서 베인 같은 선수가 필요했죠. 근데 여기 지금 이 빅트레이드에서 내건 조건들 중 하나가 픽 스왑인데 픽 스왑이라는 게 뭔가요? 일단 뭐 말 그대로 뭐 지명권을 바꿔서 지명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A 팀이 13번 픽, B 팀이 이제 14번 픽이라면은 B 팀과 A 팀이 순서를 바꿔서 원하는 선수를 지명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건데 이게 왜 생겼냐면 예전에 이제 클리브랜드 구단주 중에 스테피엔이라는 구단주가 있었는데. 구단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매년 드래프트 지명권을 팔아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연속된 해 지명권을 팔지 못하서 예를 들어서 2025, 2026, 2027 연달아 팔지 못하게. 네. 그래서 이번에도 올랜도 매직이 건너뛰어가면서 경년제로 팔고 중간에 하나를 픽 스왑을 건 것도 다 주긴 어려우니까 중간에 조건을 걸어가지고 내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진짜 말씀처럼 베인이 이 정도인가? 라는 이제 의구심이 좀 들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패닉 바잉 아니야? 라는 의견이 나오긴 합니다. 네, 하지만 베인이 뭐 통산 3점 성공률이 41%고 뭐 최근 5시즌 봐도 38%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거든요. 또 슈팅뿐만 아니라 공격도 굉장히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그동안은 올랜도가 자체적으로 뽑아온 신인들 갖고 운영을 했지만 결국 한계에 봉착했거든요. 네, 결국 베인이라는 좀 능동적인 베테랑을 데리고 온 만큼 예전에도 이제 트레이시 맥그레이디라는 선수를 데리고 와가지고 자체적으로 잘 키워냈던 걸 기억하면서 이 베인에게 좀 많은 기대를 거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이제 성적을 진짜 내겠다라는 선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올랜도 매직이 지난해 여름에 FA 연장 계약 그리고 또 외부에서 영입하는 돈만 600밀을 썼거든요. 그리고 올해는 드래프트 전에 트레이드 1호까지 가져갔습니다. 네, 그만큼 올랜도의 윈나우가 뭐 선언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지금 백업 빅맨을 또 데려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5번 포지션이 약하기 때문에 올랜도 매직이 아주 공격적으로 2년 연속 여름을 보내지 않을까 합니다. 네. 자, 이렇게 많은 지명권이 오가다 보니까 의외로 유탄을 맞은 게 이제 돈치치와 댈러스 구단주입니다. 네. 가만히 있던 리커리슨 단장이 네. 또 다시 또 소환됐는데 이게 댈러스 매버릭스 LA 레이커스 트레이드 당시에는 루카 돈치치와 이제 앤서니 데이비스 그렇죠. 지명권 한 장이었거든요. 네. 베인이 지금 지명권을 5장을 넘어가는 시대에 지금 돈치치 고작 그거 받고 팔았냐. 다시 한번 팬들이 좀 보다 보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드래프트 한번, 1픽을 뽑아서 잠깐 병상에서 일어나려고 했다가 다시 베인 소식 듣고 다시 이제 병상에 몸져 누운 거죠. 아이고 돈치치 하면서. 그럼 레이커스 네. 입장에서 정말 장사를 잘했다. 그렇죠.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다음 의문은 베인이 합류한 올랜도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을까? 진짜 우승이 가능한 멤버로 구성되다고 보시나요? 이제? 아직까지 당장 우승은 아니지만 일단 동부 컨퍼런스 팀들이 지금 우승에 대한 꿈을 그 어느 때보다 키울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다음 시즌 때 보스턴 셀틱스 테이텀 부상 때문에 쉬어가거든요. 네, 그리고 미러키 벅스 릴라드 1년 동안 못 나옵니다. 그래서 쉬어갑니다. 그러니까 약간은 어떻게 본다면 좀 비어있는 집 같은 느낌이거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올랜도 매직도 과감하게 질렀는데 올랜도 매직이 지난 시즌 41승 41패에 머물렀지만 부상 전까지는 계속 동부 컨퍼런스 2위 3위를 수성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한두 명의 백업 빅맨만 잘 데려온다면 뭐 컨퍼런스 준결승 혹은 뭐 결승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요즘 팀들의 추세가 아니다 싶으면 빨리 또 버튼을 눌러버리거든요. 제 생각에 이거 올랜도 같은 게 2년 정도 한계라고 봅니다. 그쵸. 왜냐하면 그 뒤에 바그너라든지 젊은 선수들이 또 연봉을 또 올려받는 시점이 오기 때문에 네. 이때 되면 이제 사치세까지 내야 돼가지고 샐러리 캡이 어려워져요. 네. 그래서 아마 2년 정도 해보고 아니다 싶을 땐 또 과감하게 또 리셋 버튼을 누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이렇게 대형 트레이드가 시작이 됐으니까 또 다른 트레이드 소식이 나올 것 같은데 혹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야기들이 있을까요? 뭐 야니스 아르토쿤보는 거의 잔류를 뭐 거의 확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나 가장 큰 이슈는 케빈 듀란트입니다. 네. 근데 듀란트에 대한 소문이 뭐 시시각각으로 바뀌다 보니까 뭐 소문에 대한 진짜 뭐 실체도 사실 없는 것 같은 느낌이고, 그리고 이 피닉스 선즈 쪽에서 좀 언론 플레이를 한다는 느낌도 있어요. 맞아요. 네, 7월 1일이 넘어가면 이번 시즌이 끝이 나고 다음 시즌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 피닉스는 세컨 에이프런이라는 제도 때문에 듀란트를 팔아야 되거든요. 네. 네, 그런데 본인들이 원하는 만큼의 가격 형성이 지금 돼 있지 않다 보니까 여기 간다 저기 간다 뭐 이야기들이 많습니다만 아직까지 뭐 소문에 따른 실체는 없는 편입니다. 약간 그런 거죠. 저희 듀란트 원하는 사람 많아요. 그렇죠. 원하는 구단 많아요. 네. 저희 이렇게 인기 있는 매물입니다라는 거를 계속해서 지금 안 사면 손해일 텐데. 그렇죠. 맞아요. 네, 야 지금 뭐 30개 구단 중에서 20개 구단이 연락이 왔어요. 네. 라고 이제 계속 하면 가격이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러다 모릅니다. 이러다가 갑자기 마지막에 인디애나 갈 수도 있습니다.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래도 나오고 있는 곳들 중에 가장 좀 유력한 곳 후보지가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뭐 현재 샌안토니오, 네, 샌안토니오 스퍼스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많기 때문에 네. 뭐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세게 지를 수 있고, 그리고 마이애미 히트가 갑자기 또 급물살을 탔습니다. 근데 마이애미에 켈렐 웨어라는 유망주가 있는데 이 선수를 포함시킬지 말지가 관건이고, 뭐 미네소타 팀볼브즈도 계속 물망에 오르고 있는데 휴스턴 로켓츠까지 해서 총 4개 팀 정도가 가장 유력하다고 합니다. 샌안토니오가 지금 2픽이죠. 네, 네, 2025 2픽을 뭐 EP. 판다라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하면 샌안토니오는 확실히 지금 물물 교환을 할 수 있는 형태의 자산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에 또 그 웨스트브룩하고 듀란트가 같이 뛸 가능성이 있다. 이 얘기는 뭔가요? 말 그대로 그냥 가능성인데 네. 마침 이제 웨스트브룩이 이제 FA 선언을 했죠. 그 덴버에 남지 않고 나오겠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일각에서는 이제 마이애미에서 만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또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선수가 같이 한 팀에 있는 것은 좀 보기 어렵지 않을까. 그렇죠. 구단주 입장에서는 사실 저물어 가는 해 두 사람을 둘 다 동시에 데리고 온다. 물론 티켓은 좀 팔리고 유니폼은 팔리겠지만 과연 어느 팀이 그 정도의 도박을 할지 좀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쉽지 않은 선택으로 보이죠. 네. 자, 그리고 아디토쿤보는 잔류를 할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고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관련해서서도 트레이드 관련 이야기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거는 뭐 가능성이 거의 없는 이야기를 좀 약간의 조회수를 위해서 만들어내지 않았나 싶은데 네. 지금 골든스테이트는 뭐 가져갈 수 있는 자산이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조나단 쿠민가라는 루키 스케일, 그러니까 4년 계약이 끝난 선수의 거치가 가장 큰 문제이지 외부에서 트레이드로 선수를 영입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고 자산도 없거든요. 네. 그래서 트레이드라는 이야기는 거의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쿠민가를 제외하면 뭐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그러면은 워리어스를 비롯해서 또 우리에게 인기가 많은 LA 레이커스. 네. 르브론과 돈치치는 다음 시즌에도 볼 수가 있겠죠? 물론이죠. 예. 르브론 제임스 또 FA이긴 하지만 뭐 어쨌든 어떤 형태로든 간에 팀에 좀 남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르브론 제임스와 돈치치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두 선수를 좀 신나게 해줄 빅맨이 좀 필요한데 이 두 선 뭐 빅맨 나즈리들 비롯해서 여러 가지 소문이 나오고는 있지만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KBL에서도 빅딜이 나왔는데요. 이 소식은 잠시 쉬었다가 돌아와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짜릿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프로야구 경기 상황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직으로 먼저 가볼까요? 선두로 올라선 한화가 3위를 지키고 있는 롯데와 주중 3연전을 시작해서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와이스 대 데이비슨의 선발 맞대결도 시작된 오늘 경기. 일단 선발 대결은 한화의 압승입니다. 3회 안치홍의 홈런으로 석점을 먼저 달려간 한화. 8회 초 추가 석점까지 독점을 하면서 현재 9회 말 진행 중인데요. 6대 0으로 경기가 많이 기울어진 상태입니다.
자, 2위로 내려온 LG 하지만 한화와 반경기차 오늘 결과에 따라서는 다시 선두가 바뀔 수도 있는데요. 에르난데스 선발로 NC를 상대하고 있습니다. NC가 경기 초반부터 득점에 성공하면서 8회 초 현재 3대2로 앞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순위는 그대로 유지되고 오히려 경기차가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어서 4위 KT는 기아를 만났습니다. 기아와 KT의 대결 광주에서 펼쳐지고 있는데요. 기아가 1회 넉점, 6회 넉점을 득점하면서 8대2로 6점 차 리드를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 7회 초 경기가 진행 중입니다. KT를 반경기 차로 뒤쫓고 있는 5위 삼성의 상대는 두산입니다. 원태인이 선발 마운드에 나섰는데요. 오늘 원태인이 에이스의 역할을 제대로 해주고 있습니다. 7회 말까지 원태인이 책임져주고 있고요. 11대 0으로 점수는 크게 벌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SSG 대 키움의 경기도 보시죠. 고척에서 펼쳐지고 있는데요. 화이트 선발의 경기 현재 7회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4대 0으로 SSG가 앞서고 있습니다. 한 주간 농구 이슈들을 짚어보는 주간 농구 듣고 계십니다. 손대범 농구 전문 기자, 조현일 농구 해설위원 그리고 배우 겸 해설위원인 박재민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KBL에 빅딜이 있었다고 했는데요. 저희 방송에 있는 오늘 딱 맞춰서 대형 트레이드가 나왔습니다. 네, KCC와 현대모비스가 빅딜을 단행했습니다. KCC가 이승현 선수와 전준범 선수를 현대모비스로 보내고 현대모비스는 이제 그 대가로 장재석 선수를 KCC로 보내는 양 팀의 빅맨들이 이동하는 트레이드가 생겼습니다. 손대범 기자가 얼마 전에 그 이상민 감독 인터뷰했다고 들었는데 그때 좀 뭐 눈치를 채셨나요? 이미 알고 계셨겠죠. 이승현 선수가 떠날 거라는 거는 좀 예감을 그래요? 다들 했죠. 왜냐면은 이제 샐러리 캡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제가 금요일 날 갔었는데 대표팀 소집 전이었거든요. 그 이승현 선수가 있었어야 되는 상황인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갔네요. 그렇게 했더니 이상민 감독님이 그냥 대표팀 때문에 뭐 얼마물이시더라고요. 네. 갔구나 싶었더니 아, 유도를 했는데 네. 안 넘어오셨네. 네, 유동 감독도 아니고 유도에 안 넘어가더라고요. 네. 죄송합니다. 진짜. 네. 앞으로 손대범 기자는 서서 방송하십시오. 앉아서 이거 하지 말고. 네, 이 이 정도면 물구나무 소리 네. 났습니다. 전파가 본인만의 것이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그 진짜 손대범 기자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샐러리 캡 때문에 만약에 한 선수가 정리가 된다면 트레이드를 한다면 누굴까 했는데 이승현 선수 이름이 가장 많이 나온 건 사실이긴 해요. 그렇죠. 이승현 선수는 뭐 KCC에서 정말 굳은 일에 아주 능했고 스타들을 잘 보좌할 수 있는 선수지만 뭐 샐러리캡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또 이승현 선수가 KCC에서 뭐 우승을 달성하긴 했지만 또 최준용이나 송교창, 허운 선수에 비해서는 또 합당한 뭐 평가를 또 받지 못했던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승현 선수가 결국 KCC를 떠나게 됐고 또 허운 선수 영입 여파로 뭐 가장 피해는 아니지만 팀을 옮기게 된 선수는 또 이승현 선수지만 또 본인만큼이나 성실했던 양동근 감독 밑에서 또 뛰는 이승현 선수도 기대가 되고 또 전준범 선수는 모비스 복귀잖아요. 네. 그래서 또 전준범 데이가 또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새 팀에서 또 새 출발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환경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 트레이드 뭐 KCC가 조금은 손해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KCC 입장에서는 건강만 하다면 손해를 안 볼 것 같은데 늘 문제는 건강이죠. 다행스러운 거는 최준용 선수가 최근에 새벽 훈련도 마다하지 않을 정도 열심히 한대요. 그래서 이상민 감독은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사람이 갑자기 바뀌면 안 되는데 오히려 이제는 걱정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고요. 송교창 선수 같은 경우도 이제 현재 몸을 만들고 있는데 의지가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건강만 하다면은 장재수 선수와 함께 또 오히려 또 새로운 스타일의 농구를 펼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사람은 사실 손대범 위원처럼 한결 같으면 진짜. 이제 좀 믿음이 생기는데 갑자기 바뀌면 네. 갑자기 손대범 위원님이 너무 웃겼다. 생방송 중에 아직 얘기를 안 한다. 그러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이거든요. 그럼 주변 사람이 불안하죠. 네. 그렇죠. 무슨 일이 있어요? 공부 안 하려고 그러나 이제? 네. 알겠습니다. 그럼 현대모비스는 어떨까요? 저는 현대모비스가 물론 여러 좋은 빅맨들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이승현 선수가 들어간다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뭐 30살이 넘었지만 노쇠화 속도도 굉장히 더딘 편이고 또 이승현 선수는 지난 시즌에 54경기를 다 뛰었습니다. 굉장히 자기 관리도 능한 선수이기 때문에 이 모비스의 전력이 약해졌다고는 하지만 양동근 신인 감독이 가장 또 믿고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빅맨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혹시 또 트레이드설로 나오는 얘기가 있을까요?
현재는 딱히 없지만 그래도 일단 현대모비스가 이대현, 그다음에 함지훈, 이승현 비슷한 타입의 빅맨이 너무 많기 때문에 좀 정리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의견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일단은 근데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샐러리 캡 맞추기도 좀 힘든 상황이어서 돈을 많이 쓴 게 아니라 좀 너무 적게 써가지고 좀 몸집을 불려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근데 그 모비스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션롱이 KBL 커리어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는 소식도 있던데 맞나요? 그럼 모비스가 아니잖아요. 네. 네. 모비스에서는 뛰지 않죠. 네. 네, 모비스는 뛰지 않는데 뭐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구단이 뭐 KCC 정도로 알고 있는데 션농 선수가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난 시즌에는 좀 의욕도 많이 떨어지고 네. 예, 본인이 또 좀 삐친 부분도 있어서 백코트도 굉장히 많이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또 이런 선수가 또 다른 팀에 가서 새로운 동기부여 목표를 갖고 뛰면 또 무서워질 수 무섭죠. 있는데 KBL에서 뛰는 모습이 궁금하기도 한데 또 끝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남자 농구 대표팀은 강화 훈련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네, 이제 피바 아시아컵을 앞두고 있는 대표팀은 이제 16일 진천 선수촌에 소집이 됐습니다. 이번 대표팀 같은 경우는 뭐 과거와는 다르게 7월달에 이제 안양에서 4차례 평가전을 갔습니다. 일본과 2번, 카타르와 2번을 갔기 때문에 이번에는 지금 첫 번째 소집되는 이제 카타르전 그리고 일본전을 대비한 훈련이 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자, 여준석 선수가 이번 훈련에 합류해 있다고요? 네, 3년 만에 태극마크 달았습니다. 그때 참 이 대한민국의 농구를 이끌 만한 선수들이 대거 뽑혔었고 네. 굉장히 경기 내용도 좋았었는데 일단 내달 9일까지 강화 훈련을 하고 그리고 아까 손대범 위원의 말씀대로 7월 11일 그리고 7월 13일 7월 18일, 7월 20일 이렇게 4일 동안 평가전을 치르거든요. 이때 여준석 선수의 좀 달라진 면모, 또 지난 3년 동안에 발전한 그런 모습들을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4경기가 펼쳐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본과 카타르와 맞붙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뭐 얼마나 뛰어난 전략이 올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과거에 맞붙을 때마다 좀 달라진 일본의 모습을 보면서 많이 놀랐었거든요.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잘 싸웠기 때문에 이번에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하기도 하고 우리 KBS가 또 중계를 합니다. 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전부 다 금요일과 일요일이어서 네. 4경기가 관전하시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뜨거운 여름날 즐기는 농구 게임이 될 것 같습니다. 여자 대표팀도 곧 대회에 참가하죠. 네, 그렇죠. 7월 13일 중국 선전에서 개막하는 아시아컵 대회를 앞두고 이제 대표팀은 이미 일찌감치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다만 여자 대표팀은 한국에서 평가전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7월 초에 대만으로 넘어 존스컵을 치를 예정인데 중국 대표팀의 2m 20의 여자 야오밍이라 불리는 장쯔위 선수가 합류했습니다. 네. 굉장히 위력적인 선수인데 자, 이 선수와 박지수 선수 간의 매치업도 벌써부터 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소식이 될 것 같은데 박재민 의원이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아 정상급 3대3 농구 스타들이 한국에 오네요. 네, 오늘 21일부터 22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스타필드 고양에서 2025 하나은행 WKBL 3x3 트리플잼 대회가 열립니다. WKBL 팬분들 같은 경우는 부산 BNK 썸이 대표로 출전하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태국, 필리핀 등 4개국 8개 팀이 참가하니까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심지어 WKBL에서 활약을 했던 아시아 쿼터 선수들도 대거 출전하기 때문에 재미있는 3x3 향연에 빠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으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일도 저녁 8시 30분에 뵙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